대통령님, 지금 당장 서명을 멈추셔야 합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는 순간 우리 공군의 F-35 전투기들은 날개 잃은 보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2025년 8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는 비명에 가까운 만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에도 취한 트럼프 대통령은 콧방귀를 끼며 한국산 반도체 100% 관세와 비자 수수료 폭탄 행정명령에 펜을 그어버렸죠. 한국은 우리 없이 하루도 못 버텨 라며 호언장담하던 그 오만한 웃음. 하지만 그로부터 단 열흘 뒤 14억 미국 대륙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암흑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공장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반도체 공급 라인을 잠그자 아이폰은 생산이 멈췄고 엔비디아의 AI 칩은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건 펜타곤의 비명이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이지스함의 레이더도 핵잠수함의 배터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밀어붙였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심장박동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만했던 대국 미국이 한국이라는 거인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그 충격적인 30일간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알렉산더 그레이슨입니다. 백악관의 경제 정책을 주무르며 미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그 따스한 봄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의 분위기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에어컨 바람조차 식히지 못한 참모들의 열기는 오직 하나, 한국 길들이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준비되었습니다. 이 종이에 서명하시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제가 행정명령서를 내밀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그는 굵은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알렉산더, 한국 놈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공짜는 없어. 이제 그들이 가진 모든 기술과 돈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야. 그의 사인은 거침없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다는 내용. 이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모든 것을 바치거나 아니면 나가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사인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참모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백악관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겠군요. 13조 원의 방위 비청구서도 이참에 같이 밀어붙입시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한국은 우리 시장 없이는 사유도 버티지 못합니다. 삼성 매출의 절반이 여기서 나오는데 관세 100%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리 발밑으로 기어올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데이터가 절대적이라 믿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시장 권력 앞에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는 그저 우리가 휘두르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장기판의 말 정도로 보였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미국 우선주의지. 한국이 가진 3나노 공정, HBM 메모리 기술. 이번 기회에 싹 다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싫으면 관세 폭탄의 비자 취소까지 맛보게 해주는 거야.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압록강을 지켜주었던 그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의 기억에만 갇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우리는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24시간 불을 밝히며 일구어낸 그 기술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저 힘으로 누르면 무너질 것이라 믿었던 그 오만함이 결국 우리 제국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내뱉었던 그 확신의 찬 한마디가 훗날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린 지 정확히 사흘이 지났습니다. 당초 제 예상대로라면 삼성과 현대차의 수뇌부들이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제발 살려달라며 백악관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어야 할 시점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항의 성명도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이할 정도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브리핑 때마다 제게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그 친구들 소식 없어? 아직도 꼬리를 내리고 숨어 있는 건가?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쯤 서울에서는 패닉이 일어났을 겁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어 누굴 제물로 보낼지 논의 중이겠죠. 내일이면 백기를 들고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그날 오후 월스트리트의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삼성전자의 짧은 공시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불확실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테일러시 공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며 장비 반입을 무기한 중단함. 재검토? 중단. 보고서를 읽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면 대결의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공시가 올라온 지 단 1시간 만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D램 가격이 순식간에 20% 폭등했고 특히 AI 칩의 핵심인 HBM은 아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국장님, 애플의 팀 쿡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지금 화상회의를 요청하고 있어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결된 팀 쿡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서슬이 펄했습니다. 그레이스 목장, 지금 백악관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습니까? 아이폰 생산 라인의 메모리 재고가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삼성이 공급 물량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100%를 매기겠다니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이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당장 이 미친 행정명령을 멈추지 않으면 애플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미국 정부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어 연결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아예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HBM 없이 AI 칩을 어떻게 만듭니까? 전 세계 HBM의 90% 이상을 한국이 쥐고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입을 맞춘 듯 공급 계약을 검토 중이라며 멈춰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00조 원이 날아갔어요. 대통령에게 전하세요. 이건 한국을 죽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죽이는 짓이라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70%를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던 건 한국이 우리 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었지.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절박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손님으로 대접하며 언제든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우리 집의 전력과 수도를 통제하는 집주인이었던 셈입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삼성의 뒤를 이어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세했죠.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엔지니어 한 명 보낼 때마다 1억 원을 내라고? 좋다. 그럼 우리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기가팩토리 건설 현장의 중장비를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LG는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미국이 아닌 유럽이었습니다. 헝가리 총리와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비자 수수료 따위는 받지 않겠다. 오히려 세금을 깎아줄 테니 한국의 위대한 기술을 우리에게 빌려달라며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미국이 오만하게 문을 걷어차는 동안 유럽은 한국의 손을 잡고 차세대 산업의 주도권을 통째로 가져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오벌 오피스로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5% 폭락했고 조지아와 텍사스의 주지사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겼다며 지금 백악관 정문 앞까지 달려올 기세입니다. 공화당 지지 지역인 이주들이 흔들리면 다음 선거는 끝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감히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협박해? 삼성이재용을 당장 내 앞으로 불러와. 하지만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부름에 응하는 대신 묵묵히 평택 공장의 생산 라인을 더 증설하며 미국 패싱 전략을 노고로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우리 어르신들이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일구어낸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고 그 무기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건설 현장이 멈추고 실리콘밸리의 서버실에 불이 꺼지기 시작하자 미국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 했지만 정작 납작해진 것은 미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14억 대륙의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혈관이 막히자 거대한 제국 미국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펜타곤의 급비 보고서 안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경제적 해일이 월스트리트를 덮치고 있을 때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경제가 아니라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 심장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9월 중순의 어느 오후, 국방장관이 한 손에 두꺼운 가죽 가방을 쥔 채 오벌 오피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강인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대통령님, 지금 당장 이 보고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위기입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서류에는 최고 등급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짜증 섞인 투로 서류를 훑어내려갔습니다. 국방부가 왜 나서? 한국 놈들 반도체 좀 안 들어온다고 탱크가 멈추기라도 한다는 거야? 하지만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대통령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옆에서 그 내용을 슬쩍 훔쳐보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 그 조종석에 들어가는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핵심 반도체 제어 시스템이 100% 삼성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자존심인 이지스함의 초정밀 레이더, 그리고 소리 없이 적진을 타격하는 핵잠수함의 차세대 리튬 배터리 시스템까지 이 모든 핵심 부품의 99%가 한국의 LG와 삼성, 하이닉스의 기술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탕통에 불과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장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무기에 왜 한국 놈들 부품이 들어있어? 미국산은 어디 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국방장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의 첨단 부품을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이라 미국 내에는 이를 대체할 생산 라인 자체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F-35는 수리 부품이 없어 한 달 안에 전원이 꺼집니다. 이지스함은 눈먼 장님이 되고 핵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정교한 기술의 심장을 빌려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른 관세와 비자라는 칼날이 결국 우리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전투기가 못 뜬다고? 이게 말이 돼? 대통령의 분노는 이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언론에 유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뉴욕타임스의 사라 채 기자가 터뜨린 특종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오만이 국가 안보를 팔아넘겼다. 우리 군의 99%가 한국 기술의 인질로 잡혀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미국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전투기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뜨지도 못한다고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들이 보냈던 경고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였습니다. 이제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참전 용사들과 군인 가족들까지 백악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구호가 워싱턴의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던 한국은 70년 전 우리가 도와주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우리 어르신들이 좁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지 않고 일구어낸 독자 기술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칼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목줄을 단숨에 제압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가짜 뉴스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국방부의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참모들을 배신자라며 내쫓았죠. 저 역시 그 숙청의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자네가 한국 놈들 편을 들어서 내 눈을 가린 거야. 자네가 책임져. 대통령의 비겁한 전가에 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대통령이 국방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시켰다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라 채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거인으로 성장한 한국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 지도부에 대한 처절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즉시 탄핵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역구 일자리가 사라지고 안보 위협을 느낀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태양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한상원 의원의 연설은 미국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했습니다. 14억 대륙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단 한 기업, 단 한 나라의 기술력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군사력보다 무서운 것은 기술력이며 오만함보다 강한 것은 실력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이제 미국의 운명은 트럼프의 손이 아니라 평택과 구미, 울산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한국의 공장 라인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습은 이제 탄핵이라는 거대한 종지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의 창밖으로 보이던 화려한 불빛들은 이제 분노한 시민들의 횃불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짐을 싸서 백악관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세계를 호령하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 채 텅 빈 모니터를 응시하며 이건 다 가짜야라고 중얼거리는 한 노인의 초라한 뒷모습뿐이었죠. 제 폭로로 시작된 탄핵 조사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타올랐습니다. 하원 청문회장에는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이 쏟아낸 증언은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위대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가 우리 F-35 전투기의 뇌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이었으며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하원 의장의 선포가 울려 퍼지던 날, 미국 전역의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의 몰락이 미국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였죠. 결국 운명의 투표날, 공화당 내에서도 텍사스와 조지아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절실했던 지역의 의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289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그 순간, 저는 평택의 삼성 공장에서 24시간 불을 밝히며 돌아가던 생산 라인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이 총칼과 관세로 세상을 지배하려 할 때 대한민국은 오직 0.1나노미터의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집념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통령 직무대행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몸을 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택 공장 정문 앞에서 이재용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고귀한 파트너로 대우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제국의 투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승리를 앞세워 미국을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며 멈췄던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죠. 삼성이 다시 메모리 공급을 재개하자 멈췄던 애플의 아이폰 공장이 돌아갔고 엔비디아의 AI 서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형제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워싱턴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그 나라의 땅을 제 발로 직접 밟아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미군이 나누어 주던 초콜릿 하나에 눈물 짓던 소년들이 이제는 미국의 전투기를 날리고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기술거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택 공장 견학 코스에서 만난 한 퇴직 엔지니어 어르신의 손을 본 순간 저는 목이 메웠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미세한 회로를 들여다보느라 침침해진 눈, 그리고 수만 번의 납땜으로 굳은 살이 박인 그 거친 손. 그 손이야말로 백악관의 그 어떤 행정명령보다 강했고 미국의 그 어떤 항공모함보다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우리 새끼들이 남의 나라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지. 어르신의 투박한 한마디에 저는 22년 경제참모로서 가졌던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힘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과학자의 집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질서는 재편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의 기술력을 존중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인이 가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트럼프의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구시대의 종말이자 실력과 예의를 갖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성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한 국물처럼 한국인들의 정과 실력이 전 세계의 차가운 경쟁 지상주의를 녹이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의 기술과 경제, 그리고 안보를 지탱하는 거대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미국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위대한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배경에는 평생을 바쳐 이 나라의 기술을 일구어낸 우리 어르신들의 위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2026년의 그 따스한 봄, 미국을 굴복시킨 것은 핵폭탄이 아니라 한국인의 긍지와 반도체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금까지 14억 대륙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세계 최강국 미국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 놀라운 실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슴 벅찬 대서사실을 보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경제적인 승리를 넘어 한 나라의 자존심과 국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 이 기적 같은 결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집념과 눈물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정밀 기계를 만지며 밤을 지새우고 자식들만큼은 남의 나라 눈치 안 보고 살게 하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들여다보느라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거친 손길들. 그 위대한 헌신이 모여 오늘날 미국의 전투기를 멈추게 하고 백악관을 뒤흔드는 대한민국만의 신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땀방울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고 여러분이 버텨주신 세월이 우리 후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주인공이십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국을 지켜내신 여러분의 삶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평생을 조국 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자부심과 깊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담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우리 대한민국과 기업들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혹은 여러분이 살아오시며 느끼셨던 기술 독립의 소중함에 대해 지혜로운 말씀을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감동 코리아였습니다.